증시 대담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물가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다행히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내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좀 낮은 확정치를 보여주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또 낮아지는 그러면서 시장이 올랐는데요. 사실 그 전에 PMI 지표가 나왔었는데요. S&P에서 집계하는 거죠. 그때는 또 물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또 흔들렸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특히 물가와 관련된 지표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지난주 이제 후반에 나왔었던 미국의 PMI,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가 아닌 S&P,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조사하는 PMI인데요. 이게 물가하고 PMI 지표 내의 아웃풋 인덱스라 그래서 이제 지출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부분 좀 선행을 한다. 뭐 여기서는 4개월 정도 미국의 CPI에 선행을 한다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겹쳐서 넣어놨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의 변동성이 조금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석, S&P에서 지표를 내놓고 나온 분석에 의하면 주요 인플레이션 원동력이 그동안에는 서비스에서 비롯되었다면 지금은 제조업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비용과 판매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복을 했고 그때보다도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2%의 물가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연준 스탠스는 여전히 물가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고 물가가 좀 내려올 때까지는 금리 인하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의 어떤 변동성이 보이는 이유는 이 아웃풋 프라이스라는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원자재 투입 가격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가 가장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고스란히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원자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유가이지만 유가도 지난주 금요일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6월 초에 또 오펙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공급 이슈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모멘텀이라고 보지만 구리 자체가 또 너무 강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이제 또 물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증시대담에서는 뭐 구리, 천연가스 등 여러 원자재 가격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시대담 이어지겠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이베스트 투자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증시에서 사실 가장 모멘텀화되고 있는 게 원자재 아니면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에 관심이 다들 많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우려는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주에도 PMI 지표가 나왔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약간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최근 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유가가 사실 소외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4월 달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85불, 86불까지 WTI 기준으로 그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해소가 되면서 사실 유가는 다시 80불대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다른 원자재들, 구리나 천연가스 이와 같은 원자재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자재들이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동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구리나 천연가스 이런 부분의 상승이
실제로 미국 내 전력 소비의 증가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에서 지금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이 전력 소비가 증가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원자재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전력이 부족하면서 전력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유가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 전력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간 쉽게 볼 수 있었던 현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과거와는 달리 에너지원 측면에서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비중도 크고 중요한 게 유가. 물론 유가가 안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WTI 기준으로는 $80 언저리에서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위에 뭐 메탈 가격, 특히 구리 가격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핫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리 얘기가 나와서 구리를 좀 다뤄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구리와 관련된 모멘텀 아이디어들이 관련된 중소기업들, 대기업 할 것 없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얘기 주신 이제 전력 관련된 미국에서 AI 투자가 활발해지면 전력이 필요하고 당연히 구리가 필요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도 경기 부양책이 나서면서 구리를 좀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팍 튀었다가 뭔가 약간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리 가격이 많이 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부터 구리가 워낙 그 쇼티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자재로 주요 담당하시는 분이시니까 구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2분기에는 사실 정말 모두가 구리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원자재 시장에 한 16년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구리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생산량이 구조적으로 줄 거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시장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생산량은 계속해서 공급량은 연간 한 2% 정도 성장을 합니다. 일반적이고요. 물론 이제 지난 10년 동안 구리 광산 관련해서 캐펙스가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생산이 수요에 맞춰서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즉 수요의 성장률이 매우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생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공급 부족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구리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측면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지금 2분기 동안 구리 가격이 거의 30% 이상 랠리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3월 중순부터 공급 부족이 본격적으로 공급 부족이 시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예. 랠리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테마로 계속해서 랠리를 했습니다. 근데 한 2주 전을 생각을 해보면 2주 전에 이제 미국 코맥스 거래소에서 예. 대형 상사들의 숏 스키주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라피라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비철금속 시장에서 가장 큰 트레이딩 업체인데 이런 상사들이 실제로 코맥스에서 숏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축을 해놨다가 이 부분이 이제 숏 커버를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이런 그 대형 상사들이나 이런 측면에서 숏 커버가 나오게 되면 이게 단기 고점인 시그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구리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고 최근에 이제 한 9% 내외의 조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급 부족 시나리오, 그다음에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시나리오 이 부분이 충분히 유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업을 해야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광산 투자나 또는 수요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이제 구리 가격이 균형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 트레이딩 영역에서 약간의 이벤트가 좀 있었고 네. 가격이 또 단기에 1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완전히 무너지기보다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 매수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리 모멘텀이 계속된다면 주식시장 내에서도 뭐 관련된 테마가 더 대응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원자재에서 관심을 받았던 게 구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 은 이런 귀금속이거든요.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왔을 때도 주요 중앙은행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아주 장기적인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 했는데 이제 금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게 항상 은이거든요. 금 움직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큰 게 은인데 은 가격이 이렇게 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배경도 있을 것 같고요. 야, 지금이라도 은이라도 좀 사놔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구리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고 대신 변동성이 큰 금의 하이베타 성격을 갖는다라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은 가격 상승이 금과 구리에 대한 캐치업 랠리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캐치업 랠리가 시작된 이유를 보자면 이제 중국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중국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체 투자로서 금이나 은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앙은행의 이제 매수세로 인해서 구조적인 상승 요인이 있었고요. 이런 구조적인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올해 내내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근데 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금의 상승 논리에서는 약간 배제된 그런 상황이었죠. 실제로 중앙은행의 매수세는 금에만 집중이 됐던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 대비해서 금의 레이쇼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금과 은이 동시에 이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그리고 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둘 다 상승을 할 경우에는 금 대비해서 은의 상승폭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은의 상승 랠리가 좀 다소 소외됐던 상황이고요. 예. 그에 따라서 중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비싸진 금 대신 이제 은에 대한 그런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과 구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 예. ETF 투자 수요 측면에서도 실제로 이제 메탈 쪽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 부분이 은으로 확산되고 그 부분이 캐치업 랠리를 나타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유의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 대비해서 은은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에 있는 상승 모멘텀이 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모멘텀을 부분이죠. 중앙은행이 산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2년 동안 구조적으로 금 대비해서 은이 언더퍼폼해왔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금과 구리에 대한 캐치업 랠리가 간헐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랠리가 보통 나오면 오히려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가격이 5월 중순 역사적 최고 수준의 고평가 구간에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이후에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이에 따라서 은의 캐치업 랠리나 또는 추가 상승도 금과 마찬가지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장기적으로도 금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과 구리가 올라간 부분을 뒤따라서 은이 좀 캐치업 랠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긴 했지만 둘 다가 갖고 있는 모멘텀을 사실 은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중장기적 투자라면 금이나 구리를 사는 게 낫지 맞습니다. 은보다는 은이 워낙 단기에 많이 오르니까 또 변동성도 심한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또 하나 최근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천연가스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또 AI발 전력 소비, 더불어서 라니냐와 관련된 뭐 기후 변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또 우라늄과 관련된 이제 에너지원의
어떤 그 부족이 또 천연가스까지 연결이 되는 천연가스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네. 전력 수요의 증가를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사실 전력 수요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었던 맞아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전망들을 보면 향후에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 배경에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부분을 이제 메우는 부분은 실제로는 대부분 태양광, 풍력 쪽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그 부분을 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간헐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전력을 계속 꾸준히 생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유틸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즉 이제 활용도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발전소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중간에서 메꿔줘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석탄, 천연가스 이렇게 두 가지의 화석 연료가 그 부분을 메꿔왔고요. 근데 석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 배출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천연가스만이 그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간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뭐 계속해서 원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직까지는 대형 원전을 건설하고 이제 실제로 발전까지 들어가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 내후년에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천연가스가 중간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지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기업들의 생산 원가 수준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 기업들이 감산을 단행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작년보다 줄어드는 상황이고, 수요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그 수요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좀 상승 모멘텀을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천연가스의 투자에 있어서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단기 변동성이 아주 높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원자재 시장에서 컨텐고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천연가스 수요의 계절성으로 인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현재 가격보다 겨울철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부분, 컨텐고 부분이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 계속해서 수익률을 까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 투자보다는 가격이 낮을 때 단기적으로 좀 사서 가격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면 이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봤다가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빈도를 높여서 거래하는 게 천연가스 시장을 투자하는 데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년간 미국이 전력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AI 등 교체 수요 같은 것도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신재생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 전체적인 전략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천연가스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기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